그런데 전원합의체 회부도 회부인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보니까 당일에 심리를 했어요. 첫 합의기를 진행했습니다. 속도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에 오늘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이 회부 자체가 정익진 변호사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자체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속도가 일단 좀 예상외로 빠르다는 거죠. 이번에 사실은 그 검찰 그러니까 2심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뭐 며칠을 걸쳐서 이렇게 서류가 가요. 근데 이번에는 인편을 통해서 바로 당일날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일단 국민들에게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주고서 판단하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클리어하고 국민들의 심판받는 게 본인한테도 훨씬 낫고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사법적 논란, 즉 재판이 진행되느냐 마느냐 이게 무수한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기도 낫고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절대 불리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거 한다라면 무죄가 낫지 않습니까? 2심에서. 그럼 빨리 무죄 확정을 받고 선거 치르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지금 보니까 주심에 대해서 뭐 기피 신청하고 했던데 그런 것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협조하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유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이 투표권 행사에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고 즉각심리도 오늘 곧바로 했기 때문에 최진봉 교수님 사실은 잠시 저희도 잊고 있었지만 633 원칙에만 따르면 633이야 여기 6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긴 했어도 6월 26일 전에는 대법원 선고까지 나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파기자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말을 했습니다만 이현정 의원 말처럼 만약에 대법원이 할 거면 혹은 뭐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뭐 이래저래 할 수는 없어도 6월 3일 전에 뭔가 선고가 나야 이재명 후보로서 좀 떳떳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벗을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이제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대법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법원이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요. 지금 저희도 대법원장이 얘기해도 신속하고 공정한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신속 때문에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둘 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했듯이 뭐 이걸 바로 전원회부처에 넘겨서 빨리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공정하게 해야죠. 어느 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대법원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대법원에 있는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잘 하실 걸로 믿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시점이 언제가 될 거다. 이걸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미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인 주진 의원은 대법원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굉장히 편향성이 심했습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는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미스터 쓴소리, 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끊임없이 보수의 목소리를 내온 분이다. 이제 대법원의 전반적인 구성을 주진 의원이 설명했는데 사실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된 이후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노태학 대법관은 사건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선관위원장이 이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 뭐 이해충돌이 있다 이런 우려의 판단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제외가 됐고 박영재 주심.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은 당연한 거죠? 아니죠.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례적이다. 왜 그러냐면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그런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인데 노태학 대법관이 왜 그 회피 신청을 했나? 저는 조금 오히려 그것이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대법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대법원장 한 분하고 예. 대법관이 13명이에요. 그런데 14명이 다 재판한 게 아니고 그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은 13명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직 대법관 구성을 보면은 노태학,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10명 중에서 9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분을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4명인데 예. 그중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대엽 그 행정처장 그 재판에 안 할 거고 거기에다가 노태학 대법관까지 스스로 회피해가지고 빠진다라고 하면 12명이 재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2명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주심 박영재 대법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고 예.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뭐 이렇게 대법관이 정치색이 어떠니 뭐 중도니 신보니 옛날에는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예. 옛날에는 대법관 정도 되고 헌법재판관 정도 되고 그러면 예. 법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지 이거를 갖다가 따지는 것 자체가 대법관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거 따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법관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법원에서는 항소심과 같은 그러한 결론을 내릴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심하고 항소심 판결문 제가 둘 다 봤는데 어떻게 항소심 판결이 그 법관이 쓴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법원에 의해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언제 그 선고가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이 관련해 가지고 파기 환송을 할 것이냐, 파기 자판을 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제발 잘 좀 판단을 해주기를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한 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권순일 대법관이 과거에 심리를 했던 게 이례적이라고 저는 들려서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과거 얘기를 한번 꺼내셨었어요. 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이 2명밖에 안 된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요, 김진욱 대변인, 오늘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은 속도전을 얘기했지만 아니다.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법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길어져서 빨라도 넉 달에서 5달 정도 걸릴 거다. 이게 박균택 의원의 주장이었거든요. 뭐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박균택 의원의 말씀이 그래도 비교적 상식적 선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먼저 이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 저는 정말 의미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성향 분석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대법관들이 정치적인 성향, 어떤 그런 보수, 진보 이런 성향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적 가치, 이 법률적 기반을 통해서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판단을 내렸듯이 예. 이번에 대법관들께서도 본인들을 누가 지명했는지 누가 임명했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예. 어디까지나 법의 그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우리 지금 법조에 있는 계신 분들을 어떤 구분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정치권에서 나서서 짓고 있는 것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법 연구회나 인권법 연구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런 뭐 성향들이 어떻다고 그러는데 그 성향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 법에서 판단하는 것을 왜 정치권에 나서서 이렇게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대법원에서 할 일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할 테니 좀 놔두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할지 파기 환송을 할지 아니면은 그 지금 무죄 상황을 그대로 인정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알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 말씀에 조금만 두 가지만 첨언하면 첫 번째는 그 윤 전 대통령 파면 여부 탄핵 심리 때만 빼고는 헌법재판관들도 뭔가 성향별로 한덕수 전 총리권이나 이진욱 방송위원장 건도 나눠지지 않았냐. 혹은 뭐 여권 국민의힘만 재판관 성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장외에서 뭐 조한창, 뭐 김복형, 뭐 정영식 이런 사람 외쳤으니까 그건 뭐 사실 정치권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직접 챙기겠다. 1심과 2심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참 이현정 의원님 돌고 돌아서 이재명 후보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대법원. 과거 5년 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근데 만약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 판단이 속도전을 벌인다면 또 한 번 이 사법부의 판단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겁니까? 참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 시간을 법원에서 보내지 않았냐는 그런 참 생각이 들고 이렇게 아마 한 개인이 대법원에 자주 가는 거는 아마 굉장히 드물 겁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이 거듭해서 대법원에 가는 사례.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1심에서 지금 일단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법원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 사건을 보면 그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때 벌금이 뭐 몇백만 원 나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이 대법원에 가서 당시 이제 아까 설명하셨지만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 가서 당시 이제 권순일 재판관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판례를 설명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주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기에 한 표를 더 얹음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5대 7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파기환송이 돼서 당시에 극적으로 정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자, 거기에 사례 비춰보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시겠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뒤집어질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똑같은 지금 파기환송이나 뭐 아니면 무죄나 이런 것들이 다시 나올지 원심이 확정될지 이 부분 참 걱정인데 참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이재명 대표는 법원과 검찰과의 어떤 인연이 꽤 많으신 게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회부 혹은 즉각적인 당일 심리 이게 6월 3일 대선 전에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지 말지 앞으로 잘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오늘 새롭게 됐어요. 이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